네, 안녕하세요. 사냐초 아일랜더입니다. 오늘도 잠깐 인근 낮은 산 주변에 왔는데요. 오늘도 사냐초 이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름이라도 알아야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 수가 있고 검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찍는 취지입니다. 그게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네요. 네, 하고초 꿀풀입니다. 꿀풀. 네, 꿀풀과의 대명사. 네, 꿀풀은 줄기가 사각형이죠. 네, 꿀풀과의 대명사. 줄기가 약간 진한 자줏빛이고요. 잎은 마주낙입니다. 네, 잎에는 털이 많진 않은데요. 줄기에는 좀 털이 많습니다. 그리고 꽃은 아주 예쁘죠? 이게 흰 꿀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꽃이 흰색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꽃이 피기 전에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좀 특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맘때는 이렇게 꽃이 피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 꿀풀은 하고초, 여름이 되면 말라서 죽기 때문에 하고초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4대 항암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약성도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꽃도 예쁘고요. 하지만 꽃이 금방 시들기 때문에 오래도록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여기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꿀풀이 많았는데 요새는 그렇게 흔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고초 꿀풀의 모습 조금 더 많이 보여드리고, 오랜만에 왔으니까 많이 보는 게 좋겠죠? 조금 특이하게 생겼지만 자세히 보면 예쁜 것 같아요. 이게 꽃이 떨어지면 조금 특이합니다. 꽃이 여러 개가 다닥다닥 달려 있죠. 꿀풀 보면서 이동하고 다른 거 찍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식물은 제가 얼마 전에 호장근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던 식물인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그냥 감절대였습니다. 감절대는 이 잎 아랫부분이 둥굽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나올 때 이렇게 조금 평평하게 나왔죠. 그래서 호장근인 줄 알았어요. 호장근은 이 잎 아랫부분이 평평하거든요. 근데 제주도에 계시는 태숙님께서, 구독자 태숙님께서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그 호장근은 이 아랫부분이 정말 그 칼로 자른 듯이 반듯합니다. 제가 지금 옆에 비교하실 수 있도록 이쪽에다가 사진을 올려 보겠습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이 감절대도 여기 아랫부분이 반듯하긴 하지만 이쪽으로 빠지는 부분이 반듯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부분도 각이 져 있지 않죠. 네, 그래서 호장근과 감절대에 그 정도의 차이가, 어린 잎의 차이가 있었고, 이 감절대는 이렇게 올라오면서 점점 아래에 있는 잎이 동그래집니다.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호장근이 아니라 제가 잘못 소개를 해드렸죠. 감절대로 정정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맨 위에 있는 잎은 거의 둥글게 모양이 많이 변했죠. 감절대로 다시 정정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산 같은 데 가면 보실 수 있는 그냥 쓴박입니다. 쓴박이. 네, 들매곡가님은 이걸 보고 원종 쓴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쓴박이는 잎이 이렇게 생겼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선쓴박이들하고 좀 모양이 약간 다릅니다. 제가 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산에서 보실 수 있는 쓴박이라고. 네, 이 흰 쓴박이가 약간 조금 잎이 더 넓더라고요. 노랑 쓴박이 이렇게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꽃만 노란색인 애가 있습니다.
그 녀석하고 잎이 거의 비슷하면서 조금 다르더라고요. 뜯으면 흰색 유액이 나옵니다. 네, 하나만 뜯어볼까요? 잎이 말랐으니까 이걸 뜯어보겠습니다. 네, 흰 즙이 나오죠? 많이 나오네요. 여기. 네, 쓴바기. 그냥 쓴바기라고 부르시면 돼요. 네, 이게 꽃피기 전에 그 아까 보셨던 흰 쓴바기 모습입니다. 꽃이 피지 않으면 잘 모르시겠죠. 꽃이 작지만 생각보다 예쁩니다. 네, 작은 관목인 산초나무죠. 산초나무. 제가 사는 진안에는 조금 추운 편이어서 초피는 없습니다. 잼피라고 부르는 초피는 없고요. 이 산초나무는 지금 보면 언뜻 봐도 가시가 없습니다. 가시가 어긋나죠, 산초는. 근데 지금 보면 가시가 하나도 없네요. 이거는 이제 집에서 기르기는 좋을 것 같아요. 가시가 없어서. 네, 가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훑어서 만져봐도 가시가 하나도 안 보이네요. 신기하네요. 네. 가시가 없는 산초나무입니다. 네, 이것은 맑은 대쑥인데요. 추울 때는 줄기가 좀 붉었는데 이제 날이 풀리니까 줄기가 초록색이 됐네요. 아랫부분은 약간 붉은기가 남아있긴 한데요. 잎의 특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래에는 가늘다가 올라오면서 퍼지는데 톱니가 큼직큼직합니다. 이렇게 큼직큼직. 네, 맑은 대쑥이라고 해서 네, 산에 가면 흔하게 보실 수 있는 네, 식물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맑은 대쑥. 왜 맑은 대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름만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맑은 대쑥. 네, 앞에 보이시는 언뜻 보면 취나물 같지만 잎이 아랫부분이 갈라졌죠? 네, 뚝깔입니다. 뚝깔. 마타리과 식물. 마타리 속인가요? 네. 이 털이 부들부들하네요. 짧고 부드러운 털이 부들부들하고 뒷면에 약간 광택이 있으면서 부드럽습니다. 네, 아래에 있는 잎은 더 많이 갈라졌습니다. 하얀색 작은 꽃들을 피우는데요. 줄기에도 좀 짧고 부드러운 털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거칠지는 않습니다. 네, 특징들을 보시면 이제 올라가면서 잎이 더 가늘어지고 많이 갈라질 거예요. 네, 폐장이라는 생양명을 갖고 있죠. 네, 뿌리에서 장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해서 폐장. 마타리는 노란 꽃이니까 황화폐장, 뚝깔은 백화폐장으로 불린다고 하네요. 뚝깔이라는 식물이었습니다. 뚝깔. 여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뚝깔이죠. 여기도 있습니다. 네, 물풀의 나무 올해 좀 많이 보여드리네요. 물풀의 나무는 이렇게 잎이 복엽으로 둘, 넷, 다섯이나 7장 정도로만 잎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비슷한 맛있는 나무로 알려진 들매나무는 잎이 좀 더 많고 잎이 약간 타원형이면서 끝이 약간 뾰족하죠. 이거는 그냥 물풀의 나무입니다. 이 줄기를 돌로 찧어서 물에 넣으면 약간 파란 염료 같은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물풀의 나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취나물이 아직도 있는 취나물이 있네요. 네. 한쪽은 누가 뜯어갔는데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참취. 네. 참취라는 식물입니다. 네. 나물로 흔하게 먹죠. 네, 그리고 뚝갈 밑에 삽주가 있습니다. 삽주도 많이 보여드렸죠. 삽주의 특징은 바로 이 가장자리입니다. 이 가장자리가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자리가 이렇게 뾰족뾰족한 게 특징이에요. 네, 잎은 어긋나게 하는데 이렇게 잎이 갈라지기도 하고요, 안 갈라지기도 하는데 보통 이렇게 3장씩 갈라집니다.
안 갈라지는 잎도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잎 가장자리 보시면 돼요. 전부 다 이렇게 침처럼 뾰족뾰족하죠. 잎 뒷면은 약간 광택이 돌고 길쭉한 솜털 같은 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삽주는 이 줄기가 아주 단단하고요. 상당히 가늡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약재로 창출, 백출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한약으로 많이 쓰는 약초죠. 톱니, 요 가장자리만 보시면 쉬워요. 이 산에 이렇게 생긴 가장자리를 가진 식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특징적인 갈라지는 새잎 이런 것만 기억해 두셔도 어렵지 않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삽주입니다. 삽주. 네, 그리고 항상 습지 가면은 빼놓을 수 없는 식물, 고말입니다. 창 같기도 하고요, 방패 같기도 한 여기 얼룩무늬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고마리는 그 미꾸리 낚시라는 식물인데 그 녀석처럼 이 줄기의 아래를 향한 그 잔가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에 걸려요. 줄기는 약간 각진 원형 같습니다. 여기 짜잘한 그 가시들이 아직 완전 발달하진 않았는데 이게 상당히 걸리적거립니다. 꺼슬꺼슬하죠. 네. 여름쯤에 9월쯤에 꽃이 피는데 꽃은 상당히 예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잎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마리, 고교맥이란 생약명으로 한방에서도 사용을 하죠. 고마리입니다. 고마리. 네, 그리고 여기 야생 파드등나물, 우리가 마트에서 참나물로 사드시는 것은 일본산 미츠바 참나물인데요. 그 미츠바 참나물이 파드등나물하고 그 학명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생김새랑 맛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파드등나물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들여오면서 우리나라에서 미츠바 참나물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참나물로 오인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참나물은 따로 있고요. 고산지대나 뭐 흔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량 재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나물은 흔하게 볼 수 없는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것들은 바로 이 파드등나물, 일본산 파드등나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잎이 약간 구겨 놓은 듯한 느낌, 이런 게 특징이고 잘 번지기 때문에 집에 심어 놓고 드시면 좋은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파드득 나물입니다. 파드득. 여기 보시면 깻잎 같이 생겨서 마주나기 하고 털이 좀 많이 있는, 이거는 삼박하 아니면 파리풀인데요. 저는 향을 맡아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맡아보겠습니다. 비벼가지고 아무런 향이 나지 않아요. 삼박하는 은은한 박하향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파리풀이죠. 파리풀은 꽃대가 쭉 올라오면서 작은 꽃들이 좌우로 달리는데 초여름쯤 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거를 찧어서 밥에다 넣어서 파리를 잡는 데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리풀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약한 독성이 있어서 먹으면 졸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파리풀이라는 식물입니다. 삼박하랑 매우 흡사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여기 이 사이가 약간 자줏빛인 바디나물입니다. 바디나물. 뿌리가 전호와 생양명이 같죠. 그리고 보라색 꽃이 펴서 자화전호라고도 하는 바디나물. 맛은 어린 잎은 드셔도 되고요. 약간 쌉쌀한 맛이 납니다. 바디나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뇨에 좋다고도 알려져 있죠. 생각보다 흔한 식물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찍은 영상에서는 많이 자라서 어떻게 언뜻 보면 당귀, 참당귀 같은 모습도 보이는데요. 바디나물이라는 식물이었습니다. 파리풀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아까 방금 보신. 이게 삼박하입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뜯어서 향을 맡아봤습니다. 언뜻 봐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 잎 모양이 좀 다른다고 하긴 하는데 잎 모양은 또 지역이나 생태 사는 곳에 따라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거는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이것도 줄기가 사각형이고요.
아까 봤던 그 파리풀하고 비교를 하자면 줄기가 조금 더 두꺼운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확실하게 각이 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 가지고 구분하기 좀 어려워요. 그리고 향도 이 삼박하가 은은한 박하향이 나는데 냄새를 잘 못 맡으시면은 못 맡을 수도 있을 정도로 약간 아주 은은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삼박하. 산에서 나는 박하라는 이름은 삼박하였습니다. 접골목이라는 별명을 가진 딱총나무죠. 딱총나무는 여기 부분이 약간 이렇게 진한 갈색이더라고요. 그리고 잎 모양만 보시면 잎맥이 생각보다 약간 뚜렷하게 잘 보이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단서, 냄새를 맡아보면 약간 구리구리한 냄새, 누리장나무랑 냄새가 거의 비슷하죠. 네, 그런 냄새가 납니다. 뒷면으로 보니까 확실하게 그 분지점에 색깔이 진한 게 보이네요. 네, 접골목이란 이름이 있는 딱총나무입니다. 딱총나무는 가지를 부러뜨렸을 때 딱 소리가 난다고 해서 딱총나무라고 해요. 네, 언뜻 보면 둥굴레랑 비슷한, 이것도 많이 보여드렸죠. 죽대입니다. 죽대. 죽대는 이렇게 열매가 달렸는데 처음 보시는 분은 둥굴레인 줄 아시거든요. 근데 이 죽대의 특징은 이 꽃대가 옆 좌우로 갈라져서 잎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위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그냥 둥굴레는 꽃이 그 줄기 아래로 하나씩 달리잖아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잎에 딱 붙어서 밑에서 안 보면 꽃이 안 보이죠. 거의 이렇게 들어가서 봐야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들어보지 않으면 조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죽대라는 식물입니다. 이것도 꽃이 없는 것 같지만 들어보면 여기 있죠. 이렇게 보면 꽃이 안 보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죽대라는 식물입니다. 네, 어제 보여드렸던 새머루. 개머루는 잎이 보통 3개에서 5개로 이렇게 포도잎처럼 갈라지는데 이 새머루는 거의 갈라지지 않습니다. 네, 모기가 있네요. 새머루 어제 보여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산에 모기가 많이 생겼어요. 네, 만개라고 부르는 청미래 덩굴 열매가 벌써 열렸습니다. 생긴 건 맛있게 생겼는데요. 가을이 되면 빨갛게 익는데 이게 별 맛은 없더라고요. 청미래 덩굴은 가시가 있긴 있는데 많진 않고 보통 듬성듬성 나옵니다. 이 잎은 탄닌 성분과 뭐 여러 가지 성분이 있어서 옛날에 떡을 싸서 쉬지 않게 하는 용도로 많이 썼기 때문에 만개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그 떡은 만개떡이라고 많이 부르죠. 잎에 광택이 있고요. 잎이 커지는 잎은 제 손바닥보다 훨씬 커지는 잎도 있습니다. 청미래 덩굴, 덩굴성 식물이죠. 네. 큰 잎 가운데 작은 잎, 큰 잎, 작은 잎. 네. 집신나물입니다. 집신나물. 네. 잎에 털이 많습니다. 줄기도 털이 아주 많죠. 줄기에 긴 털이 아주 많네요. 집신나물은 왜 집신나물이냐면 열매가 가시 같은 게 있어서 조그만한데요. 옛날에 집신에 붙어서 집신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네, 생약명은 선악초인데요. 이 선악초도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약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항암약초. 아까 꿀풀도 말씀드렸죠. 네. 근데 이게 선악초가 4대에 들어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대 항암약초에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것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으니까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름은 집신나물 선악초입니다. 네, 복분자로 유명한 복분자 딸기. 국명은 복분자 딸기죠. 가시가 많습니다. 네, 줄기가 갈색인데 하얀색으로 덮여 있기도 하고요. 이제 이게 꽃이 약간 핑크빛 도는 게 자주빛인가요? 그게 이제 수정되지 않은 거고 이 갈색이 수정이 된 것 같죠?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부 다 이렇게 색깔이 변한 걸로 봐서는 이게 수정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이제 복분자로 변하죠. 야생 복분자는 맛이 없습니다. 시기도 하고요, 딱딱하고 별 맛이 없어요. 흔히 드시는 복분자는 계량해서 재배하는 복분자입니다. 지친개가 벌써 꽃이 이제 열매가 돼서 이것도 이제 민들레처럼 날아다니죠. 다 거의 날아가고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키가 제 목까지 올라오는 아주 크게 자라는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어휴, 바람 불면 다 날아가겠죠. 잎 뒷면이 하얀데요. 이렇게 많이 자랐을 때는 그렇게 하얘 보이진 않습니다. 아주 쓴 나물로 유명한데요. 오늘은 지친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망초도 엄청 많네요.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